허준이 죽기 전까지 지킨 건강비법 10가지 마이너스 나레이터 대본. 인트로. 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드신가요? 병원에 가도 나이 때문이에요. 운동하세요 라는 뻔한 대답만 들으셨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600년 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겨우 30대였던 그 시절, 이 남자는 놀랍게도 7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죽기 직전까지도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환자를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허준. 동의보감을 쓴 조선 최고의 의사였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통증과 불편함, 허준은 이미 600년 전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죠. 현대의학으로 검증해 보니 허준의 건강법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장수 비법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허준의 10가지 건강 비법을 따라 하신다면 단 30일 만에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무릎 통증은 사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이 비법들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정확하게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빼먹거나 대충 하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놓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0년 전 허준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놀라운 건강 비법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비법 1. 새벽 기운 받기 마이너스 아침 햇살의 비밀. 허준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인시새벽 3-5시에 일어나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의 기운을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허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깜깜한 새벽에 왜 밖으로 나가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허준은 매일 빠짐없이 이 시간을 지켰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허준의 이 습관은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우리 뇌 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햇빛으로 조절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밤에는 이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는 커튼을 꽁꽁 치고 자고 밤에는 스마트폰 불빛을 쬐며 늦게까지 깨어 있죠. 생체 시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허준의 방법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세요. 둘째,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세요. 셋째,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15분 정도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단 일주일 만에 밤에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고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안 돼요. 생체 시계는 일정함을 좋아하거든요. 비법 2. 허기를 다스리는 법 마이너스 소식의 힘. 허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가 8분쯤 찰 때 수저를 놓아라.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진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했는데도 허준은 일부러 적게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실제로 허준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몸이 마르고 날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선 생각인지 아세요? 현재 전 세계 장수 연구에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게 바로 칼로리 제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유도 하라치부라는 습관 때문이에요.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 거죠. 허준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요. 반대로 적게 먹으면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할 때 평소보다 한 숟가락씩 덜 드세요. 둘째, 식사 시간을 늘리세요. 천천히 씹어 드시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려요. 셋째,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허기가 질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그러면 위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게 됩니다. 허준은 배고픔을 참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배고픔을 이겨내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젊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비법 3. 따뜻한 기운으로 속을 데우기. 허준의 처방전을 보면 물을 끓여서 마시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찬물은 비장을 상하게 하니 반드시 끓인 물을 식혀서 마셔라고 했죠. 특히 허준은 생강, 대추, 계피를 우린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겨울에는 뜨겁게, 여름에는 미지근하게 해서요. 현대 의학으로 보면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찬물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소화 불량이 생기죠. 게다가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생강이 진저롤, 계피에 신나말데하이드 같은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밤사이 탈수된 몸을 깨우는 거죠.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요. 중요한 건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보다는 상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오후에는 생강차나 대추차를 끓여서 드세요. 시중에 파는 티백보다는 직접 끓인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생강 한 조각, 대추 3-4개면 충분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하루에 2잔까지만 드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수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비법 4. 독을 멀리하고 약을 가까이 하기. 허준은 술과 담배에 대해 아주 엄격했습니다. 술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담배는 백해무익하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만 해도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허준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허준이 마신 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과 달랐어요. 약재를 우린 약술이었습니다. 인삼주, 당귀주 같은 것들이죠. 그것도 아주 소량만 마셔서 약 대신 사용했어요. 현재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조기 사망 원인 1위가 흡연입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수명이 14분 줄어든다고 해요. 하루 한 갑을 피우면 하루에 4시간 40분씩 수명이 줄어드는 셈이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소량의 적포도주는 몸에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일 때의 얘기입니다. 매일 마시면 간은 물론이고 뇌까지 손상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요즘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보조제도 효과가 있고요. 술은 일주일에 1-2회, 그것도 맥주 1캔이나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허준처럼 약재를 우린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비법 5. 마음을 고요히 하는 호흡법. 허준의 수행법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호흡이었어요. 하루에 2번 해 뜰 때와 해질 때 단전호흡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세치 정도 되는 곳을 말해요. 허준은 이곳에 기운을 모으는 호흡을 매일 30분씩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허준이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게으르다고 놀렸지만 허준은 꿋꿋이 지켜나갔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호흡법을 폭식호흡 또는 깊은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깊은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동시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압도 떨어져요.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허준식 호흡법을 현대에 맞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리에 앉으세요.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세요. 둘째,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셋째, 잠깐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시는 시간에 2배로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거죠. 하루에 10분만 이렇게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오고 아침에 하면 하루가 개운해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호흡 타이밍을 알려주는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법 6.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 허준은 앉아만 있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직접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환자를 만나러 먼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에 보통 20리약 8km 정도는 걸었다고 해요. 당시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허준은 가마 대신 걸어 다니기를 즐겼어요. 걸으면서 생각하니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거든요. 현대 연구를 보면 하루 만보 걷기의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심장병 위험을 50%, 당뇨병 위험을 40% 줄여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고요. 하지만 갑자기 만보를 걸으려고 하면 무릎이나 발목을 다칠 수 있어요. 허준처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첫 주에는 하루에 3,000보부터 시작하세요. 집 근처를 15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둘째 주에는 5,000보, 셋째 주에는 7,000보 이렇게 늘려가세요. 걷기가 지루하다면 허준처럼 목적을 만드세요. 마트에 갈 때 차 대신 걸어가기,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같은 거죠.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주말에 몰아서 5만보 걷는 것보다 매일 7,000보씩 걷는 게 훨씬 좋아요. 나이가 드시면 근력 운동도 중요해집니다. 허준도 약 절구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력을 키웠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주 3회 20분씩이면 충분해요. 비법 7. 자연이 주는 선물 받기. 허준은 계절에 따라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봄에는 새순을, 여름에는 잎을, 가을에는 열매를, 겨울에는 뿌리를 먹으라고 했죠.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나물을 즐겨 먹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 가지,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를, 가을에는 사과, 배, 밤 같은 과일을, 겨울에는 무, 당근, 연근 같은 뿌리 채소를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세요? 제철 음식에는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정확히 들어 있어요. 봄나물에는 겨울에 부족했던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여름 채소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칼륨이 많고요. 가을 과일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겨울. 뿌리 채소에는 추위를 이기는 섬유질과 탄수화물이 들어 있어요. 게다가 제철 음식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높을 때예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요즘은 사계절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제철 음식을 드세요. 3월에는 냉이, 쑥을 드시고 6월에는 토마토, 오이를, 9월에는 사과, 배를, 12월에는 무, 배추를 드시는 거죠. 마트에 가실 때도 제철 코너를 먼저 둘러보세요. 보통 제철 음식들이 가격도 더 저렴해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바나나,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까지 이런 식으로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요. 비법 8. 잠 속에서 얻는 힘. 허준은 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라. 이것이 천지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보통 밤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해요. 8시간 정도 잔 셈이죠. 현대 수면 연구를 보면 허준의 이 습관이 정말 완벽했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수면 부족은 정말 무서워요. 하루만 5시간 이하로 자도 면역력이 70% 떨어집니다. 일주일간 잠을 못 자면 당뇨병 위험이 2배 높아져요. 치매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고요. 좋은 잠을 자려면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첫째, 침실은 어둡게 하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둘째,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아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만약 잠이 안 온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정말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월요일이 더 힘들어져요. 비법 9. 마음의 양식 키우기. 허준이 남긴 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슬퍼하면 폐가 상한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야 몸이 건강하다. 허준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가난한 환자를 치료할 때도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낙관적인 사람들이 평균 7-10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면역세포 중에서 NK세포라는 게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세포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반대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병, 암,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런 것들도 좋아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평균 90초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연장하는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꼭 큰일이 아니어도 돼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같은 작은 친절도 효과가 있어요. 허준은 마음이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떤 좋은 약도 긍정적인 마음만큼 효과가 좋지 않거든요. 해시태그 비법 10. 자연 속에서 충전하기. 허준은 일주일에 3번은 산에 올랐어요.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지만 그보다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산 속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이 저절로 회복된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독특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했거든요. 현대 과학으로 보면 허준의 이 직감이 정확했어요. 숲 속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본에서 삼림욕이라는 걸 연구했는데 숲속에서 2시간 걸으면 NK세포가 50% 증가한다고 해요. 그 효과가 한 달 동안 지속되고요. 또 나무를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연의 초록색이 우리 뇌에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도 충분합니다. 둘째, 집에 화분을 키워보세요. 작은 다육식물 하나만 있어도 공기가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셋째, 출퇴근길에 나무가 많은 길로 다녀보세요. 5분만 더 걸려도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자연 소리를 들어도 효과가 있어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걸 들으면 뇌파가 안정되거든요. 허준이 자연에서 얻은 건 약초만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을 함께 얻었던 거죠. 요즘 우리는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면서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자연의 치유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준의 의학적 유산. 지금까지 허준의 10가지 건강 비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 더 중점을 둔 책이거든요. 상인은 미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죠. 최고의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뜻이에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쓸 때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양생법입니다. 양생이란 생명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보다 평소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약보다는 음식으로, 음식보다는 기거동작으로 병을 다스려라. 여기서 기거동작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말해요. 잠자고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최고의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앞선 생각인지 아세요? 현대의학에서도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병들의 80%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60%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습관만 바꿔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보감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한국의 전통의학서여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건강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의보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의대에서 연구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동의보감의 예방의학 개념을 현대의학에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면역력을 기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치료제보다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어요. 허준의 건강 철학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위적으로 몸을 조작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라는 거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허준이 평생에 걸쳐 실천했던 건강법이고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30일 후, 60일 후, 1년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거뜬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요. 그 모습이 바로 600년 전 허준이 꿈꿨던 건강한 삶입니다. 허준은 혼자만 건강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건강법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도 허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신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600년 전 허준이 꿈꿨던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